부산에서 이틀 연속 6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도 9만 명 훌쩍 넘겼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하더라고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유지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가 크다 아닙니까? 어째 결과가 나올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19명.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진단해 볼까요? 오늘 아마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부산에서도 역대 최대 기록인 어제 6,400명이 이어 계속 6,000명대 이틀 동안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요양병원에서 제가 감염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요양병원에서 워낙 고령의 분들이 많고 위중증으로 빠질 분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영동구 요양병원에서도 어제 15명, 16명이 총 추가 확진이 돼서 동일 격리, 집단 격리를 조치를 했고요. 수영구 요양병원에서는 기존 확진자 포함해서 163명이 확진이 된 상태라 전체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아마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5,100명대이니까 6,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이제 부산의 위중증 환자는 얼마나 되고 재택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또 얼마나 됩니까? 위중증 환자는 현재는 30명대입니다. 그런데 50대에 2명, 40대 이하도 5명이니까 총 7명은 5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고요. 재택 치료 환자는 21,300명대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3%, 일반 병상은 60%를 사용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0.1%를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예. 중증 환자가 좀 늘었습니다. 뭐 2배다. 그러니까 워낙 이전에 조금 적어서, 그런데 확실히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재택 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재택치료자 지금 확실히 많이 늘었지만 지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자율 방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이유는 이제 비대면 진료를 시작을 동네 병의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이 병원에 충분히 그 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안내라든지 검사 결과 연락이라든지 또는 재택치료에 대한 자자 안내 등이 지연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재택치료자들이 너무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심지어는 언제 격리가 해제되는지 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PCR 검사나 또는 자가진단키트 등으로 확진이 되고 나면, 확진되고 난 뒤에 7일차 24시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환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계속 늘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명 이상이 된 이후에 일일 확진자, 일일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계속 늘게 되면 중증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분명히 는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데 유행 규모 다음 달 중순에 한 27만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수리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발표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를 사실은 굉장히 좀 비교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보통,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우세종이 되기까지 3주, 정점이 되기까지 보통 3주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1월 24일, 그러니까 7주가 되는 사이에 이제 우세종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7주 뒤인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 그 정점이 수학적 계산으로는 27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숫자는 사실은 변동이
많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3주 만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는 7주 정도가 걸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방역을 좀 잘해서 이게 정점 찍는 시간이 좀 느려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 관점이 백신과 그리고 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빨리 많은 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차차차차 조금 그 완화되고 해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 만약 이제 완화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아직 정점도 안 찍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완화 정책 자체가 뭐 이유는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이해하지 못한 바 있지만 네, 예. 이런 완화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특별하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유럽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룹에서는 최소한 확산세가 줄어든 꺾인 다음에 완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유럽이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 완화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아마 오늘 그 사회적 지위 완화 조정안은 뭐 그 시간을 1시간 늘리는 지금의 6명을 유지하고 10시까지 영업하는 1시간 늘리는 정도의 완화가 아마 우세하다라고 점쳐지고 있지만 점점 상황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예측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 8명의 10시까지 완화가 뭐 그냥 저는 그냥 비전문가니까 정서상 그게 완화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한풀은 들어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네. 뭐 자영업자들이 1시간 정도의 완화를 한다고 해서 예. 굳이 우리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런 완화를 하는 정책이 하필이면 이렇게 심해질 때 완화를 하게 된다면 심해져도 완화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오미크론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뭐 나도 편하게 생각하자. 이런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네, 그런 네, 사인을 네.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꾸 나오고 중증 환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감기랑 비교하고 독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실제로 걸려본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체크를 하시잖아요. 이걸 뭐 감기로 봐야 되냐, 뭐 독감이냐. 근데 이게 뭐 후유증도 있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증상만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독감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심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게 지금 뭐 지금 수영구의 병원이 거의 뭐 100몇십 명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위중증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30명 중에 7명이 50대 이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위중증으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위중증이 된다면 심각한 후유증도 같이 가질 수 있다.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지금의 확진의 상태를 뭐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더욱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20일 0시부터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노바백스의 백신을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접종 희망자는 이제 예약을 하고면 2주 뒤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일날 예약한다면 다음 달 3월 7일부터 접종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2차 접종은 3주 뒤로 자동 예약이 되고요. 스스로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에서 대리 예약도 가능하고 지자체 콜센터인 1339 등을 이용해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예비 명단을 이용한 당일 접종은 14일부터 현재 진행한 과정입니다. 노바백스는 아직 맞은 분이 안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지금 현재로는 네.
적극적으로만 확대가 되는 건 아닌데 조만간 확대가 되면 아마 이게 다시 또 이게 미접종자분들 꼭 이제 이번 기회에 접종을 한번 도전해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또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네. 기존적으로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이런 기타의 어떤 우리가 꺼려왔던 접종군에 대해서도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접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바백스 백신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더나, 파이자 맞으신 분들,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또 얀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차 접종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은 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요? 어떻게 보세요? 1, 2차 접종을 하신 분은 노바백스를 하신 분은 계속 3차 접종 원칙을 노바백스로 해야 되고요. mRNA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맞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로 동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노바백스를 이용해서 교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뭐 몇 %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아직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종을 받은 분들도 의학적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어떤 확인 이후에 3차 접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까지 맞았는데 약간 좀 무서워서 3차 못 맞고 계신 분들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노바백스 맞습니다. 백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도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